자, 이번에는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있습니다. 자, 사운드하고 오디오 장치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만 알면 돼요. 자,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를 가볼게요, 그럼요. 자, 어디 있습니까? 스피커 모양 있죠, 요거, 그죠? 요거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자, 여기 뜸이죠? 자, 여기 보면, 일반 볼륨이라는 곳에는 말 그대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컴포트 자체에서 볼륨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컴포트에서 볼륨 조절하는 거는 몇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메인 볼륨은 얘예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요 정도 해놨어요. 요 정도 해놓고 스피커에서 최대를 돌리죠. 그럼 요 상태에서 스피커 최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최대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죠? 이게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되고, 스피커는 단지 요 소리를 받아서 스피커에서 다시 정복을 시켜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했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오면은, 스피커 고장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만약에 소리를 안 나게 해놓으면 스피커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소리가 안 나겠죠, 그죠? 이게 주가 되니까. 그럼 스피커 소리 했는데도 안 나오고 이상해요. 선도 잘 꽂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뭘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볼륨이 0으로 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올라와 있는데도 스피커 소리 안 나면 이제 다시 뒤에 잭을 다시 한번 뺐다 꽂아보고 연두색에 꽂혔는지 확인하고, 그죠? 그래도 안 난다 그러면 스피커가 불량이 날 확률이 있죠. 그러면 다른 스피커를 또 꽂아갖고 소리 난지 확인해보고, 소리 나면은 지금 쓰시는 스피커는 불량이, 그죠? 아니면 이어폰 같은 거 꽂아보면 알죠, 그죠? 그러면 스피커 바꿔야 됩니다. 뭐 스피커 뭐 싼 거는 뭐 몇천 원, 5천 원, 6천 원 하고, 괜찮은 건 한 만원 맛이 하죠, 그죠? 자, 이 주 볼륨은 여러분 여기서 안 쓰죠? 어디 씁니까? 여기서 주로 쓰죠, 여기. 여기 어디입니까? 알림 영역. 맞죠, 그죠? 알림 영역. 자, 여기 가서 우리가 스피커 모양을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걸 더블 클릭하고 원 클릭하면 되죠, 원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주 볼륨이죠. 이렇게 조절합니다. 잘 보세요. 같이 움직여요, 봐요. 같이 움직이죠.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이 스피커 모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 집은 볼륨 조절을 못해, 그래요. 그 스피커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스피커 아무리 키워도, 최대 키워도 소리가 작대요. 자, 그런 집에는 여기 가보면 없어요, 이게. 진짜 없어요. 그 집이 없대요. 우리 컴퓨터는 좀 고물이라서 그런가 하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아예 이걸 표시를 안 나오게 해놨다 뿐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제어판에 가서, 다 꼈네요. 자, 소리 및, 사운드 및, 오디오 가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볼륨 아이콘 놓기라고 했죠. 요게 체크가 해제된 채로 적용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요 부분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했고 적용해 볼게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를 조절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요걸 안다면 이제 어떻게 제어판에 와서 요거 띄워가지고 여기서 조절해도 되고, 아니면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업 표시줄에 여기다 놓겠다라고 체크하고, 그리고 적용만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그죠? 혹시 집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음소거 아시죠? 아예 음을 안 나오게 합니다. 볼륨은 높이 나는데 소리를 안 나게 합니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음소거 되어 있죠. 같은 겁니다. 음소거하면 스피커 모양의 이런 모양이 붙어요. 그죠? 정차금지, 그죠?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붙죠. 그죠? 요래 나오면은 여러분이 소리가 아무리 볼륨 높이 나도 왜 안 나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볼륨 크게 했고 스피커 크게 했는데 안 나와요. 그 스피커 사왔어요. 다시. 고장났나 싶어서. 사왔다 따르니까 똑같아요. 그 아저씨한테 가고, 이 불량품 파신 거 아니에요?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소거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죠? 분명히 최대 올리고 최대하고 다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요것만 끄면 소리가 막 빵빵 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처럼 빨갛게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음소거 해놨구나. 그죠? 거기는. 그래서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스피커 설정도 가능합니다. 스피커 우리 집에 쓰는 게 뭐 스테레오 스피커다. 그러면 스피커 고급에 가면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쓰고 있는 5.1 채널이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5.1 채널 아시죠? 스피커 5개예요. 5개인데 요거 4개는 일반 스피커 좌우, 뒤에, 앞에 이렇게 나오는 스피커고,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우퍼. 요거네, 요게. 우퍼. 중저음 내는 거. 공 내는 거 있죠. 그 집에 보면 그 홈시어터 설치하신 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가, 그죠? 뭐 컴퓨터 본체가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손을 갖다 대면 음악 나올 때 보면 이렇게 홍기가 확확 나와요. 그죠? 중저음 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앞뒤로 2개 놓고, 앞으로 2개 놓고, 뒤에 또 2개 놓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걸로 보면 5.1 채널 우리 영화관 같은 데 가면 귀신 같은 영화는 뭐 유령 나오는 거 보면 갑자기 문 뒤에서 이렇게 뭐가 내 뒤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시에 뒤에서 막 문이 끼익 열립니다. 그죠? 그처럼 현실감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5.1 채널 쓰시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5.1 채널 지원하는 영상이나 음악을 들으면요, 실제로 음악이 내 뒤에서 나오고 앞에서 나오고 막 이럽니다. 실감이 나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설정하면 되고,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스테레오 스피커죠, 그죠? 데스크탑에 놓는 2개짜리 오죠. 좌우 스피커 주로 쓰죠, 그죠? 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라는 탭을 시험에 잘 물었어요. 소리. 이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안 나는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경고음인데, 띵띵띵 합니다. 이거. 띵띵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보면 또 밑에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아시죠? 컴퓨터 시작음. 소리, 또 누르면 소리가 나죠, 그죠? 이거 누르면 어떻게 소리 납니까? 띵띵띵띵띵 하고 켜지는 거 소리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종료라고 있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하도 맞았는데 아시죠? 띠리리링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음악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뭐, 한 몇십 년 십몇 년 들으니까 별로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걸 찾아가지고 음악을 바꿔주면 돼요. 웨이브 음악, 웨이브. 형식이 WAV인 거는 다 돼요. 그럼 여러분이 목소리를 녹음해서도 가능합니다. 집에 애들이 컴퓨터를 몰래 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혼내주려고. 내 엄마 시장 갔다 올게. 공부하고 있어 하면, 내 하게 말은 잘하죠. 엄마 나가자마자 바로 어떡합니까? 컴퓨터 바로 켜요, 그죠? 온라인 게임 바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혼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시작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요. 이게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녹음기라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가면 녹음기. 요걸 써가지고요. 요걸로 내가 마이크 딱 해가지고 녹음을 딱 해요. 딱 해가지고. 너 지금 또 컴퓨터 켜지?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다. 하면서 딱 하면. 우리 녹음해놓고, 그걸 어디 저장해놔요. 바탕화면에 저장해놓고, 여기 저장하면 웨이브라는 형태로 저장돼요. 저장해놓고,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등록을 딱 시켜놔요. 바탕화면에 가서 그거 음악 있다고 우클릭해서 등록해놓으면, 자, 애가 나중에 여기 이제 컴퓨터를 끄려고 시작을 켜겠죠. 켜고 딱 이제 기다립니다, 애가. 한 1분 정도 컴퓨터 켜지죠. 켜지면서 음악이 어떻게 나옵니까? 음악이 안 나오고, 내가 방금 목소리 녹음한 소리 있죠. 그게 막 나오고, 내 지금 또 컴퓨터 켰지,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죠? 뒤로 막 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음악은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단 웨이브 음악인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웨이브 형식 확장자를 가진 음악은 내가 이거 대신에 딴 거 지정해도 돼요. 만약에 가수들 노래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있죠. 그걸 웨이브로 녹음시켜 놓고 여기다 지정만 하면 컴퓨터 켤 때마다 그 가수 음악이 나와요. 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이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리들을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 붙은 것들이 소리 나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소리 나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떤 소리 나게 했다면 여기 요걸 클릭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소리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죠? 아니면 아예 찾아보기로 내가 직접 지정해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그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소리 항목입니다. 소리 항목. 그죠? 자, 사운드미 오디오에서 소리하고 볼륨, 여기서 뭘 하더라, 이런 거 할 수 있더라,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주로 소리를 많이 물었어요. 이런 거 하는 곳이 어디냐? 윈도우에 사용하는 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소리라는 탭이다. 말 그대로 소리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리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 자, 이번에는 새 하드웨어 추가 설정입니다. 말 그대로 새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뭐예요? 기계 장치들을 우리 설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비디오 카드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램카드, 사운드 카드가 고장났어. 그럼 하나 더 사다 달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집에 컴퓨터 TV가 안 돼요. 모니터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다 같이, TV가 같이 되는 모니터들이죠. 그죠?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본체에다가 TV 카드를 하나 사다 꽂으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하고 드라이브 설치하고 하면요. 모니터 화면으로 TV를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켜고. 그죠? 그러면 굳이 안방에 있는 TV 안 보고 컴퓨터를 하면서 TV를 조그맣게 화면을 맞춰놓고는 TV 보면서 인터넷을 한다거나 작업을 가능해요. 뉴스를 들어가면서 업무를 한다거나. 그죠? 자, 그런 기계 장치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새 하드웨어 추가. 자, 여기서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끈 채로 이 기계 장치를 꽂아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USB는 괜찮겠지만은 USB가 아닌 기계 장치들은 전원을 꺼야 됩니다. 그냥 꽂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켜져서 꽂으면 스파크가 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원을 끄고 내가 어떤 TV 카드를 하나 사왔어요. 5만원 주고.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밑에 PCI 솔루트에 딱 꽂았어요. 꽂고 나서 컴퓨터를 다 켜요. 자, TV도 연결해놨어요. 다 해놓고 했는데, 켜면은 뭐가 된 동작하냐면, 이 동작합니다. 자동으로 이걸 찾아요, 이렇게. 요런 거 보신 적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꽂으니까 컴퓨터 켜는 게 이런 게 막 나와요. 뭔지 몰라갖고 그냥 취소 누르고 그냥 쓰는 경우 있죠, 그죠?
뭔가를 기계 장치를 꽂았으면 얘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자동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꽂아놓고 내가 켜면은 얘가 뭔가 꽂혔다고 감지를 해요.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이걸 뭐 찾아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발견됐습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나와요. 그 자동으로 할래요? 수동으로 할래요? 막 묻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드라이브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얘가 떴다는 거는. 그래서 수동으로 한다거나 해서 드라이브를 설치하시면은 이걸 안 물어요.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만 꽂아놨다면 자동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가 동작해서 새 하드웨어가 발견됐다고 나옵니다. 자,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동작합니다. 여기 된다는 거예요. 자, 주로 새 하드웨어 추가에 오는 건 이유는 수동 설치 때문에 옵니다. 수동 설치. 자동 설치되면 이게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USB에 꽂으면 동작하죠. 자동으로 드라이브 잡힌다 했죠. 그래서 걔는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아예 드라이브를 갖고 있으니까 윈도우가. 근데 드라이버가 없는 어떤 프린터기를 새로 샀거나 비디오 카드나 이런 걸 꽂았을 때 얘가 자동으로 못 잡아주면 이제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수동으로. 그래서 주로 수동으로 하드웨어를 설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새 하드웨어 추가라는 겁니다. 됐나요? 수동으로 하드웨어를 설정할 경우 사용한다. 자동이 아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고요. 됐죠? 간단한 그 용어들만 이해하시면은 문제는 잘은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요거만 요런 거 가지고 바꿔놔요. 자동으로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죠? 특징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실게.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몇 가지 볼게요.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는데, 인터넷 옵션은 여러분 잘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띄웠을 때 우리가 옵션에 들어갑니다. 어디 왜 들어가냐면 홈페이지 설정 같은 거 할 때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죠? 자, 인터넷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인터넷 들어오면 여러분 뭐 하다 보면 다음이 아닌 이상한 곳이 홈페이지에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 버전을 써보신 분이 하면 여기 갈 거예요. 도구에 가셔가지고 어디 갑니까? 인터넷 옵션 가가지고 요걸로 홈페이지 다시 바꾸죠. 여기다가 다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페이지를 하고 싶어요. 현재 페이지 딱 누르면 다음이니까 다음이 자동으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바뀌죠. 이 인터넷 옵션 띄우는 거 요거 말하면 되고, 요게 인터넷 옵션이에요. 나중에 인터넷 할 때 또 설명 자세히 할 거예요. 이거 싹 다. 자, 요걸 또 여기서 띄워도 되지만은 어떻게 해요? 제어판에서도 이 인터넷 옵션을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인터넷 옵션이 여기 있죠. 자, 요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보세요. 똑같죠, 그죠? 똑같죠, 그죠? 도구에 인터넷 옵션 가도 되고, 여기서 인터넷 옵션 가도 똑같이 뜬다는 겁니다. 그 인터넷 옵션 얘기합니다. 자, 글꼴도 있습니다. 글꼴. 요즘에 글꼴이 가끔 나왔어요. 이거 체크해 두세요. 요즘에 여기 자꾸 나오더라고요. 자, 새로운 걸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글꼴 항목을 요즘에 조금씩 눈에 보여요. 자, 글꼴을 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제어판에 오시면 여기 글꼴이라고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글꼴이라는 거 들어오면 여기 바로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글꼴들이에요. 또 한글을 띄우거나 엑셀을 띄우거나 파워포인트를 띄우거나 할 때 이렇게 우리 글꼴을 딱 누르면 도구 모양 글꼴 누르면 밑에 메뉴가 쫙 나오죠. 그래서 궁서체니 뭐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글꼴들이에요. 맑은 고딩 뭐 궁서체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 것들. 여기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서 클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집에 자녀분들 보시면 이상한 글씨 많습니다. 뭐 초코 마우스니 뭐 이상한 하트가 막 글자에 하트 들어간 게 있죠. 그런 글씨체도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인터넷에 글꼴 딱 치면요. 쫙 나와요. 많이 나와요. 무료 글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들을 여기다 붙여넣기로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요. 여러분 그 나중에 한글에서 탁 누르면요. 그게 메뉴가 딱 들어가 있어요. 뭐 초코 마우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글자를 치면요. 진짜로 글자에 하트가 막 같이 들어가요. 좀 더 색다른 글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 제어판에 오셔가지고 글꼴을 여셔가지고 넣어도 되고요. 실제로 얘가 어디냐를 많이 물었어요. 지금 제어판에 와서 글꼴 누르니까 어딘가로 와서 열렸죠, 그죠? 근데 여기는 경로가 안 나와요. 그 경로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경로가. 그게 주로 어디냐면 C의 윈도우즈 안에 폰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폰츠. F-O-N-T-S. 그죠? 여기 안에 여기 들어있다는 거.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지금 경로 안 나왔다 뿐이지 그곳을 지금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찾아가서 거기다가 붙여넣기로 글꼴을 다운받아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이건 엑셀이건 그 글꼴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글꼴을 추가하거나 제거 등에 할 수 있더라. 추가하거나 제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삭제하려면 오른쪽부터 삭제해도 돼요. 또 추가할 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글꼴 추가나 이런 걸 써서 추가해도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 글꼴 항목이더라. 그 경로도 알아두세요. 경로를 가끔 물었어요.
C의 윈도우즈 안에 폰츠라는 폴더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다. 자, 쭉 넘어가서 자동 업데이트 있죠. 자동 업데이트. 이거는 많이 묻죠, 여러분들. 뭐 하면 방패 모양. 여기도 지금 자동 업데이트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방패 모양. 여기 자동 업데이트예요. 상자 컴퓨터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다운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나오죠, 그죠? 그리고 가보면 뭐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클릭만 하면 이것들 다 지금 업데이트 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이것들. 이게 자동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지금은 자동으로 안 하게 해놨어요.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나한테 묻게 해놨습니다. 업데이트가 있는데 할래요? 수동으로 하게 해놨습니다. 이걸 설정하는 것이 자동 업데이트 관련이에요. 그 제어판에 가시면 제어판 아니네요. 제어판에 가시면 어디 갔어? 제어판을 닫았나요? 제가요? 닫아버렸네요. 그죠? 자, 제어판에 가시면 자동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나요? 못 찾겠네. 여기 있네요. 그죠? 잘 안 보입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자동으로 해놓으면요. 내가 손 안 대도 얘가 알아서 그냥 업데이트 해버립니다. 알아서 그냥 업데이트하고 지가 설치까지 다 해버려요. 자, 이거 보세요.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다운로드는 해요. 얘가 다운로드를 하지만 설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설치는 사용자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요? 거기에 문제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는 미리 해놔요. 그래서 사용자가 알아서 설치하라는 거고. 자, 이거는 알림만 줍니다. 새로운 다운로드가 있고 그걸 다운로드하고 본인이 알아서 설치하라는 겁니다. 알림만 주고. 여기 지금 알림만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여니까 뭐가 있다고 막 나오죠. 그걸 다운로드 되면 또 이제 설치하시겠으면 또 물어요. 그러면 내가 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아예 안 하겠다면 이거 안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어디서 많이 있는 거였어.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이 자동 업데이트가? 기억 안 납니까? 시스템. 내 컴퓨터 오른쪽 버튼 속성에 가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가면 우리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일반과 하드웨어가 잘 나온다 했는데 여기 쭈르륵 보면 어디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 똑같죠. 그죠? 맞죠? 그죠? 그 항목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업데이트 관련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뭐 수동으로 할래, 뭐 자동으로 할래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봐주면 돼요. 업데이트는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가끔 해줄 때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삼성이나 LG나 이런 그 메이커 제품이 아니고 조립품이다 그러면 윈도우가 가끔 그 불법 그거죠. 윈도우 XP를 여러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설치했는데 설치된 것 중에 이 업데이트를 잘못하면요 불법이라고 알려줍니다. 막 불법입니다. 이거는 뭐 등록하시고 뭐 사용하세요. 이러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막 메시지 계속 뜨다가 한 달 지나면 사용은 가능한데요. 바탕화면을 까맣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바탕화면 그림을 못 바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용을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그 불법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바탕화면을 까맣게 만들어서 쓰는 데는 문제 없어요. 바탕화면을 못 바꾸게 그냥 해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업데이트 항목 중에 모르고 업데이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그거만 체크하면은 그게 없어지는 경우에서 그거 안 뜹니다. 업데이트 항목 중에 그거 하나를 체크하고 해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지고 그냥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법적인 걸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모르고 업데이트를 했다가는 까만 화면에 황당하게 그걸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 봤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보세요. 제어판의 글꼴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찾아냅니다. 글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볼까요? 한 번 등록한 글꼴은 삭제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뭐 글꼴을 한 1000개 등록했는데 나중에 꽉 차오라고 그 1000개를 다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언제든지 추가 제거 가능합니다. 그죠? 그거 봐주시고. 자, 2번에 보시면 전원 옵션에서 선택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전원 옵션 있죠? 거기서 할 수 없는 거. 자, 눈에 익은 거 말고 하나 있죠. 그죠? 전원은 전원과 관련된 건데, 그죠? 관리도구죠. 그죠? 관리도구. 자, 관리도구는 굉장히 잘못 손대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쓰실 일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거 좋은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어판에 보세요. 제어판에 보시면 관리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요. 자, 이상한 곳으로 옵니다. 여기 가면 뭐 서비스를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잘못 손대면요. 컴퓨터 이상해져요. 좀 알아야 손대는 곳입니다. 이거는 막 손대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어떤 걸 잘못 손대면 어떤 프레임이 막 갑자기 실행이 안 된다거나 막 그래요. 그래서 관리도구라는 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어판에. 굉장히 고급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까요? 마우스 등록 정보 나왔습니다. 마우스, 그죠? 이거는 내게 필요한 옵션의 마우스가 아닙니다. 일반 마우스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찾아래요. 전체를 다 물었네요. 그죠? 뭡니까? 3번요. 이건 어디 필요한 겁니까? 내게 필요한 옵션에 있는 마우스죠. 일반 마우스는 이거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가 좀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나와요.